안녕하십니까. 요양보호사 합격 길라잡이 수국쌤입니다. 제 수업을 들으시는 모든 교육생들의 합격을 기원하며 오늘의 스트레스가 내일의 축제가 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체위 변경에서 침대, 휠체어, 자동차 이동 돕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표준교재를 중심으로 핵심 단어, 요약, 문제풀이로 진행합니다. 자, 5절 체위 변경과 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 원칙은 체위 변경은 우리가 어르신들이 침대에 장기간 누워 계시는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관절의 굳어짐과 변형, 관절의 굳어짐 움직이지 않고 굳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변형이 오죠. 근데 이거를 예방하고 또 편안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체위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가정은 상황에 적당한 방법과 속도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실시해야 됩니다. 예. 대상자의 신체 상황에 따라서 적당한 방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속도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 기본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상자의 신체 상황을 고려해야 됩니다. 신체 상황. 신체 상황이 그 대상자의 안정도, 또 운동 능력, 그다음에 몸에 통증은 있는지, 또 장애가 어디에 있는지, 질병 상황은 어떤지, 심리적인 측면은 어떤지 이런 면을 다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상자에게 동작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어떤 동작을 할 때는 대상자한테 항상 말을 합니다. 우리도 어딘가 병원 같은 데 가면 치과에 가면은 간호사가 이제 바람입니다. 이러면 내가 마음속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 바람이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도 없이 그냥 가서 확 바람을 쐬면 깜짝 놀라겠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동작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상자 스스로 하려고 하는 의욕, 의지를 촉진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정상적인 움직임으로 신체에 해를 주지 않아야 됩니다. 즉 돌아 눕고 앉고 일어서는 등의 동작은 머리, 팔꿈치, 손과 발 등 자연스러운 동작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돌아 눕고 앉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팔꿈치가 꼬여 있다든지 머리가 저렇게 마비가 와서 잘 안 움직이다든지 이러면 대상자가 오히려 편하려고 했는데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동작에서 비롯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움직임을 거스르지 않아야 안전하다. 정상적인 움직임을 거스르지 않아야 한다. 네 번째, 신체 상태와 상황에 따라 돕는 속도와 빈도를 적절하게 하여서 이렇게 적절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 대상자가 안전하고 편하게 할 수 있게 실시를 해야 됩니다. 자, 나번에 올바른 신체 정렬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양보호사의 신체 정렬인데요. 첫 번째, 요양보호사의 허리와 가슴 사이의 높이로 몸 가까이에서 잡고 보조해야 합니다. 네, 어디? 허리와 가슴 사이 높이로 몸 가까이에서 잡아야 됩니다. 대상자와 멀어질수록 요양보호사한테는 신체 손상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증가합니다. 대상자와 일단 가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대상자과 안정성과 균형을 위해서 발을 적당히 벌리고 서야 됩니다. 그리고 한 발은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놓아서 지지면을 넓힙니다. 자, 어깨 넓이만큼 넓혀서 한 발은 앞에다 갖다 놓고 있으면 지지면이 넓어졌겠죠. 세 번째, 양 다리에 체중을 지지한 후에 힘을 준다 이거죠. 체중을 지지한 후에 무릎을 굽히고 그 다음에 중심을 낮게 하여 골반을 안정을 시킵니다. 네. 네 번째, 대상자 이동 시 다리와 몸통의 큰 근육을 사용하여서 척추의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다섯 번째, 갑작스러운 동작은 피하고 보조 후에는 적절한 휴식을 취합니다. 항상 휴식을 취해야 되겠죠. 가까이에서
보조해야 되고, 발은 적당히 벌려서 지지면을 넓혀줘야 되고, 허리를 굽히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굽히고, 그러면 중심은 낮게 되겠죠. 예. 그리고 대상자의 이동할 때 그 몸통의 큰 근육을 사용해서 척추의 안전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 신체 정렬이란 무슨 말인가? 신체를 움직일 때 뼈대 및 관절의 배열이나 각도 등이 자연스럽고 편안한 위치에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침대 위에서의 이동 돕기를 보겠습니다. 침대 위에서 이동 돕기의 목적은 필요에 따라 침상 내의 이동을 통해 대상자의 잔존 기능을 유지시키도록 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침상 내 이동을 통하여 신체 기능 및 관절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쨌든 몸을 움직인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신체 기능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체 기능도 유지를 시켜주고 또 관절도 굽혀지지 않게 유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주의를 사항을 보면 대상자의 의사에 따라 이동 방향을 사전에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실시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대상자의 협조를 통해서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대상자가 몸이 건강한 쪽이 있으면 무리하게 요양보호사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의 협조도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세 번째, 무리한 이동으로 대상자는 물론 자신에게 신체적으로 무리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방법. 첫 번째, 침대 위 아래쪽으로 이동하기가 있습니다. 이 상황은 대상자가 침대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침대 머리 쪽이 올라와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침대를 수평으로 합니다. 침대를 수평으로 놓고 다음에 요양보호사 허리 높이로 침대를 올린 뒤에 요양보호사 쪽의 침대 난간은 내리고 반대쪽은 올려놓습니다. 대상자의 무릎을 세워서 발바닥을 침대에 닿게 합니다. 발바닥이 침대에 닿게 합니다. 이렇게 신체 정렬을 해놓고 협조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협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으면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게 한 후에 하나, 둘, 셋 해서 신호를 하며 동시에 이동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그렇다면 협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대 양쪽에 요양보호사가 한 사람씩 마주 서서 한쪽 팔은 머리 밑에 넣어서 어깨와 등 밑을, 다른 팔은 둔부와 대퇴부를 밑에 넣어서 반대편 사람과 손을 잡고 신호에 맞춰서 두 사람이 동시에 이동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옮깁니다. 자, 몸의 자세를 이제 옮겼으면 바르게 유지합니다. 대상자의 기호에 맞게 침대 높이를 조절하고 편안하도록 베개 및 쿠션을 정리하고 침대 난간을 올립니다. 항상 침대 높이는 대상자를 어쨌든 옮기고 나면 침대에서 옮기고 나면 침대 높이는 대상자 높이로 맞춰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대상자가 볼 일이 있어서 침대에서 내려올 경우에 발이 바닥에 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옆에 그림을 보면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서 올리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휴대용 변기 사용과 침대 위에서 이동하고 보행 시에 신체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예, 이 엉덩이를 들어 올리면 배와 허리에 힘이 들어가면서 근육이 생기겠죠. 그러면 들고 있으면서 하나 둘 셋 해서 여러 번 엉덩이를 들었다 놨다 천천히 시행합니다. 자, 두 번째는 침대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동하기입니다. 이 상황은 대상자가 침대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든지 왼쪽으로 쏠려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중앙으로 옮겨야 될 상황인데 요양보호사가
침대 높이를 허리에 맞춰서 올리고 요양보호사 쪽 침대 난간을 내리고 반대쪽 난간을 올립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씁니다. 자,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씁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두 팔을 가슴 위로 포갭니다.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누어 이동시킵니다. 중요한 거, 침대 오른쪽 왼쪽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동할 때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누어서 두 번 이동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손은 대상자 목에서 겨드랑이를 향해서 넣어서 받치고 다른 한 손은 허리 아래에 넣어서 상반신을 이동합니다. 예, 목에서 겨드랑이로 이렇게 한 손은 넣고 한 손은 상반신까지가 신체의 상반신 어디에? 허리죠. 그래서 허리에 받치고 상반신을 이동한 다음에 하반신은 어떻게 해요? 허리와 엉덩이 아래에 손을 깊숙이 넣고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누어서 이동하는 것을 침대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동하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머리에 베개를 받쳐서 편안한 자세를 취하게 합니다. 침대의 위치와 높이를 다시 조정하고 침대 난간을 올립니다. 그리고 안전을 확인합니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요양보호사가 올바른 신체 정렬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1. 양발을 붙이고 머리를 똑바로 세운다. 2. 대상자의 몸 가까이에서 보조한다. 3. 대상자를 고관절과 무릎 사이의 높이에 위치하게 한다. 4. 등을 보호하기 위해 배에 힘을 주고 척추를 구부린다. 5. 낮은 위치에 있는 대상자를 보조할 때는 허리를 굽힌다. 정답 적으시고 문제 3번, 2번 대상자를 이동시킬 때 요양보호사가 신체 정렬을 유지하는 목적은 1. 신속한 이동을 할 수 있다. 2. 관절의 굳어짐과 변형을 증가시킨다. 3.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킨다. 4. 피로를 증가시킨다. 5. 대상자를 편안함과 안락함을 제공하고 손상의 위험을 줄인다. 자, 정답 적어놓으셨으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예, 대상자의 몸 가까이에서 보조합니다. 우리가 요양보호사 신체 정렬에 대해서 배웠죠. 예, 몸 가까이에서 서고 발의 지지면을 넓히고 무릎은 굽히고 무게중심은 낮추고 허리는 어떻게 구부리면 안 돼요. 다 틀렸어요. 그리고 큰 근육을 이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문제 2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대상자를 편안함과 안락함을 제공하고 손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뭐를 한다? 신체 정렬을 합니다. 문제 3번.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가 발치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을 때 머리 쪽으로 올려주어야 하는 이유는 1. 낙상 예방 2. 하지 부종 완화 3. 정맥류 발생 감소 4. 다리 근육 위축 방지 5. 체위를 안락하게 유지하기. 정답 적으시고 문제 4번. 대상자를 침대에 머리로 올릴 때 제일 먼저 하는 동작은 1. 침대를 수평으로 한다. 2. 대상자를 돌려 눕힌다. 3. 대상자의 무릎을 세운다. 4.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게 한다. 5. 침상의 머리 쪽으로 베개를 옮긴다. 정답 적으시고 보겠습니다. 자, 3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우리가 체위를 안락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체형 올려줍니다. 침상이 발치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이 말은 아래로 가 있다 이 소리죠. 그러면 앞에서 배운 중에서 침대 위아래로 옮기잖아요. 예. 어떤 이동이든 침대 이동이든 체위를 안락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문제 4번의 정답은 침대 머리로
올릴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동작은 첫 번째 뭐였어요? 침대를 수평으로 한다죠. 예, 이 상황도 대상자가 침대가 아래로 내려가 있다 이 말입니다. 대상자가 침대 아래로. 그랬을 때 침대를 수평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무릎을 세우고 침대 머리 난간을 잡게 하고 위로 올려주고 베개나 자세를 편안하게 해줘야 되겠죠. 문제 5번에 누워있는 대상자를 침대 가장자리로 이동하는 방법은 1. 요양보호사는 이동하려는 반대쪽에 선다. 2. 대상자의 양발을 폭에 놓는다. 3. 대상자의 양손을 머리 이쪽으로 올린다. 4. 상반신을 이동시킬 때는 어깨와 팔을 잡는다. 5. 하반신을 이동시킬 때는 허리와 엉덩이 밑에 손을 넣고 이동한다. 정답 적으시고, 자, 문제 6번. 침상 이동 돕기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두 사람이 침대 양편에 마주 서서 한쪽 팔은 대상자의 어깨와 등 사이에, 다른 쪽 팔은 둔부와 대퇴 사이에 밀어넣어 두 손을 맞잡고 동시에 대상자를 이동시킨다. 1. 상체 일으키기. 2. 일으켜 세우기. 3. 침대에 걸터 앉히기. 4. 옆으로 돌려 눕히기. 5. 침대 위 아래쪽으로 이동하기. 자, 정답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맞춰볼게요. 5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누워있는 대상자를 침대 가장자리로 이동한다. 이 말은 가장자리로 가운데로 이동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른쪽, 왼쪽 이동하기죠. 그러면 상반신 옮기고 하반신 옮긴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6번에 침상 이동 돕기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상황은 그랬습니다. 이거의 정답은 침대 위 아래쪽으로 이동하기입니다. 자, 옆으로 돌려 눕히기에 대해서 수업하겠습니다. 자, 옆으로 돌려 눕히기는 체위 변경할 때 자세를 바꿀 필요가 있을 때 시행합니다. 예,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첫 번째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씁니다. 예,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서고, 그리고 머리도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으로 돌려야 되겠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옆으로 누웠을 때 팔이 몸에 눌리지 않도록 한쪽 손은 위로 올리거나 또 양손을 가슴에 포개거나 두 개 중에 한 개를 합니다. 예, 옆으로 돌려 눕히기 위해서 돌려 눕히려고 하면은 팔이 베기지 않도록 눌리지 않도록 한쪽 손을 눕히려고 하는 쪽에 손을 약간 위로 올리거나 아니면은 양쪽에 가슴에 포개입니다. 양손을. 무릎은 굽히거나 돌려 눕는 방향과 반대쪽 발을 다른 쪽 발 위에 올려놓습니다. 자, 한 번은 무릎을 굽힐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돌려 눕는 방향과 반대쪽 발을 다른 쪽 발 위에 올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반대쪽 어깨와 엉덩이에 손을 대고 옆으로 돌려 눕힙니다. 예, 요양보호사 반대쪽 어깨와 엉덩이에 손을 대고 옆으로 돌려 눕힙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움직여서 뒤로 이동시키고 어깨를 움직여서 편안하게 하여 줍니다. 필요하다면 베개를 등과 피로 부위에 받쳐주고 스스로 돌아놓을 수 있는 대상자는 스스로 하게 하고 최소한만 도와줍니다. 대상자를 움직일 때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항상 앞에서 수행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대상자가 안전함을 느끼니까요. 꼭 알아두기 위해서 한꺼번에 대상자를 많이 이동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나누어서 이동해야 하고 대상자를 끌어당길 경우에는 피부가 손상이 되거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조금씩 들어서 이동합니다. 자, 그림에서 보면 양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무릎을 세워주고 그 다음에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요양보호사 쪽으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어깨와 엉덩이를 빼줍니다. 편안한 자세를 해줍니다. 상체 일으키기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체 일으키기는 요양보호사 허리 높이까지 침대를 올리고 요양보호사 쪽에 침대 난간은 내리고 반대쪽 난간은 올립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양 무릎을 구부려 세우고 요양보호사는 한 손을 대상자의 겨드랑이에서 반대쪽 팔꿈치까지 깊숙이 넣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다른 쪽 손으로 고개를 지지한 상태로 신호를 하면서 천천히 일으킵니다. 그러면 대상자를 무릎을 세우고 양손으로 요양보호사의 어깨를 잡도록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등에 손을 넣어서 신호를 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세우고 안전을 확인합니다. 자, 편마비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시에 잘 나오는 게 편마비 대상자인데요.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어디에 쓴다? 건강한 쪽에 씁니다. 예, 대상자의 마비된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굽혀 세운 후에 어깨와 엉덩이 또는 넙다리를 지지하여 요양보호사 쪽으로 돌려 눕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마비된 척이 어디로 갑니까? 위로 가게 돼 있죠. 건강한 쪽이 아래로 가니까. 요양보호사 팔을 대상자의 목 밑에 깊숙하게 넣어서 손바닥으로 등과 어깨를 지지하고 반대 손은 엉덩이와 넙다리를 지지하여 일으켜 앉힙니다. 예, 이렇게 무릎 해서 요양보호사가 어깨를 밀어주면서 일으켜 앉힙니다. 이때 대상자가 건강한 손을 짚고 일어날 수 있게 합니다. 자, 하반신 마비 대상자의 경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를 향하여서 가까이 있습니다.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굽혀주거나 편안하게 놓아줍니다. 예, 이렇게 굽혀주거나 편안하게 놔준다. 이렇게 똑바로 놓으면 어디가 골반이 꺾여질 수가 있어요. 골절을 당할 수 있으니까. 예, 그리고 대상자가 일어나고자 하는 방향으로 상체를 돌려 손으로 짚고 일어날 수 있도록 어디를 지지합니까? 어깨를 지지해 줍니다. 예, 필요시에 요양보호사는 한쪽 팔로 대상자의 어깨 밑을 받쳐주고 대상자가 적당하게 일어났을 때 무릎이 자연스럽게 굽혀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하반신 마비는 대상자는 근육이 이완성 마비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완성 마비라는 것은 근육이 힘이 없어서 이게 다리에 설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 마비가 돼서 힘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무릎이 꺾여서 넘어지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자, 5번째 침대 걸터 앉히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대 위에서 있을 때 우리가 이제 휠체어나 이동변기 또 다른 이동할 때 일어나 앉힌 다음에 이제 그 옮기기를 하는데 대상자를 침대 끝으로 이동하여 침대에 걸터 앉혀야 합니다. 먼저. 그리고 대상자에게 설명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앉히고자 하는 쪽에서 대상자를 향해서 씁니다. 앉히고자 하는 쪽에서 대상자를 일으켜서 앉히고자 하는 쪽에 서야 되겠죠. 그리고 대상자 가까이 서서 돌려 눕히는 방법에 따라 돌려 눕힙니다. 대상자의 목 밑으로 팔을 깊숙이 놓고 다른 한 손은 다리를 지지하고 신체 정렬을 유지한 상태에서 어깨 쪽 팔에 힘을 주어서 일으켜 앉힙니다. 자, 밑에 그림을 보면은 돌려 눕힌 자세에서 목과 어깨, 무릎을 지지합니다. 여기 이렇게. 그런 다음에 다리를 침대 아래로 내리면서 어깨를 들어 올립니다. 자, 이때는 이제 건강한 쪽이기 때문에 건강한 팔을 짚고 대상자가 일어나겠죠. 양쪽 발이 바닥에 닿도록 지지하여서 안정되게 해줍니다. 일으켜 세우기가 있는데요. 일으켜 세우기에서는
앞에서 보조하기가 있고 옆에서 보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조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는 침대에 가볍게 걸터앉아 발을 무릎보다 어떻게 살짝 안쪽으로 집어넣습니다. 옮겨 놓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된 쪽 무릎 앞쪽에 대고 지지하여 줍니다. 양손은 허리를 잡고 또 지지하고 대상자의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며 천천히 일으켜 세웁니다. 대상자가 좀 더 많은 보조가 필요하다면 요양보호사의 어깨로 대상자의 가슴을 지지하며 상체를 펴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조금 더 대상자가 일어서기가 힘들다 이러면 대상자 가슴을 요양보호사 어깨에 지지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일어서면서 어깨로 밀어주면 서기가 쉽겠죠. 대상자가 완전하게 양 무릎을 펴고 선 자세를 취하면 요양보호사는 앞쪽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선 자세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잡아줍니다. 네, 바로 손을 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네, 균형을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잡아줍니다. 자, 옆에서 보조하기는 대상자를 침대 끝에 앉혀서 양발을 무릎보다 조금 뒤쪽에 놓습니다. 이렇게 조금 뒤쪽에 놓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마비된 쪽 가까이에 서고 발을 대상자의 마비된 발 바로 뒤에 놓습니다. 옆에서 보조할 때는 옆에서 서니까 마비된 발 바로 뒤에 놓고 요양보호사는 한 손으로 대상자의 마비된 대퇴부를 지지해주고 다른 한 손은 대상자의 반대쪽 허리를 부축하여서 천천히 일으켜 세웁니다. 대상자가 양쪽 무릎을 펴서 일어서면 대퇴부에 있던 손을 어디로? 대상자의 가슴 부위로 옮겨서 대상자가 상체를 펴서 자세가 안정될 수 있게 합니다. 네, 이쪽은 앞에서 보조하기고 오른쪽은 옆에서 보조하기입니다. 이때 옆에서 보조하기 할 때 요양보호사 옆에서 서고 무릎을 한 손은 무릎 하나는 반대쪽 허리 해서 이렇게 세운 다음에 대상자의 가슴 부위로 상체를 펴게끔 손을 옮겨줍니다. 자, 침대에서의 체위 변경의 목적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세를 바꿈으로 해서 호흡 기능이 원활해지고 호흡 기능이 원활해지니까 뭐예요? 폐 확장이 촉진됩니다. 네. 그리고 또 자세를 오랫동안 바꾸지 않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 관절의 움직임이 제한이 되는데 체위 변경을 하면 관절의 움직임을 돕고 변형을 방지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붙잖아요. 근데 움직이니까 관절의 변형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같은 자세로 계속 있게 되면 또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몸이 붓고 혈관 내 혈전이 생길 수가 있는데 체위 변경을 함으로 해서 부종과 혈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어서 그리고 고정된 자세는 피부 욕창과 괴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체위 변경을 함으로 해서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에 욕창을 예방하고 피부 괴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자세로 오랫동안 있으면 너무 불편하겠죠. 그래서 체위 변경을 통해서 허리와 다리의 통증 등 고정된 자세로 인한 불편감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대상자의 몸을 잡고 체위 변경을 할 경우 관절 및 부분을 지지해야 됩니다. 대상자의 몸을 잡고 체위 변경할 경우에 관절 밑에 부분을 지지해야 됩니다. 체위에 따라 들어간 부분이나 다리 사이를 베개나 수건으로 지지해주면 편안합니다. 우리가 침대에서는 보통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줘야지만 되고 욕창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더욱 자주 변경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예,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워 있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체위 변경을 하는 방법인데, 바로 누운 자세를 우리가 앙와이라고 하고, 이 앙와이는 휴식하거나 잠을 잘 때 우리가 이 자세를 합니다. 천장을 쳐다보며 똑바로 누운 자세이고, 대상자의 머리 밑에 작은 베개를 받쳐주면 좋고, 편안함을 위하여 무릎과 발목 밑에 동그랗게 마른 수건을 넣거나 작은 베개를 받쳐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면 고관절, 엉덩이 관절과 무릎 관절의 굽힘 구축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장시간 사용하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예, 무릎과 발목에 동그랗게 수건을 말거나 베개를 받쳐서 장시간 두면 어디가 문제가 생긴다? 고관절과 무릎 관절 굽힘 구축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반안전 자세라고 해서 반자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숨이 차거나 얼굴을 씻을 때, 또 식사 시나 위관 영양을 할 때 반자이를 합니다. 우리가 얼굴 씻고 식사하고 위관 영양할 때는 당연히 일어나 앉아서 한다는 건 알 수 있지만, 그래서 국시에서 잘 나오는 게 숨이 차다, 호흡이 곤란하다 이러면 반자이를 해줍니다. 천장을 보며 누운 상태에서 침상머리를 몇 도? 45도 정도 올린 자세입니다. 등 뒤에 베개 두세 개를 사용하여서 A자 형태로 받쳐 자세를 유지하거나 베개 하나를 사용하여서 목과 어깨 밑에 받쳐서 바른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다리 쪽에 침대를 살짝 올려주면 대상자가 미끄러져서 내려가지 않고 편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래로 미끄러 내려가지 않고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어디 쪽을 올려주나요? 다리 쪽에 침대를 살짝 올려줍니다. 네, 알아두시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리 쪽을 올려주니까 엉덩이가 쏙 들어가서 내려가지 않겠죠? 자, 엎드린 자세를 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배를 뭐라 그래요? 복부라 그러죠. 그래서 배가 바닥에 닿는 것을 복이라고 하는데요. 엎드린 자세. 등에 상처가 있거나 등 근육을 쉬게 해줄 때 이런 자세를 합니다. 자, 엎드린 자세에서 머리를 옆으로 돌린 자세를 하거나 작은 베개 또는 수건 두 개를 말아서 얼굴 부위에 홈을 만들어줍니다. 호흡을 하기 좋게. 대상자의 아랫배에 낮은 베개를 놓아 허리가 앞으로 굽힘을 감소시켜 편안한 자세가 되게 합니다. 어디를 받치면? 아랫배에 낮은 베개를 받치면, 자, 아랫배와 발목 밑에 작은 베개 등을 받치면 허리와 넙다리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아랫배하고 발목에 작은 베개를 받치면 어디? 허리와 이 넙다리 부위에 긴장을 완화시켜준다, 좋게 해준다 이 말이죠. 옆으로 누운 자세를 측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둔부의 압력을 피하거나 둔부가 엉덩이죠. 똑바로 누워 있으면 엉덩이가 베기잖아요. 그럴 때는 옆으로 눕는데 둔부의 압력을 피하거나 관장할 때 측이를 합니다. 대상자의 머리, 몸통, 엉덩이를 바르게 정렬한 자세로 침대 가운데에 눕히고 대상자의 엉덩관절과 무릎 관절은 굽힘 자세가 되어야 한다. 옆으로 측이를 할 때는 엉덩관절과 무릎 관절이 굽힘 자세가 된다. 여기 그림에 보듯이 엉덩이를 뒤로 많이 이동시켜주면 자세가 더욱 편안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한번 해보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머리 아래 및 배 위에 있는 다리 밑에 베개를 받쳐줍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가슴 앞에 베개를 놓아 위에 있는 팔이 지지되게 하면 편하죠. 돌아눕기의 방법과 동일하게 돌아눕기 할 때 도와줍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대상자를 왼쪽으로 돌려 눕히려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위치는 1. 대상자의 왼쪽, 2. 대상자의 오른쪽, 3. 대상자의 머리 쪽, 4. 대상자의 발 쪽, 5. 상관없다. 문제 2번.
침대에서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양쪽 팔을 잡고 돌려 눕힌다. 2. 돌려 눕히려는 쪽의 팔을 옆구리에 꼭 붙인다. 3. 돌려 눕히려는 반대쪽에서 대상자의 몸을 힘껏 민다. 4. 돌려 눕는 방향과 반대쪽 발을 다른 발 위에 올린다. 5. 대상자가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게 하여 돌려 눕힌다. 자, 정답을 적어 놓으시고, 자, 뒤에 가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대상자를 왼쪽으로 돌려 눕히려고 하면은,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왼쪽에 가서 서야죠. 예, 반대쪽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돌려야 되니까. 2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돌려 눕는 방향과 반대쪽 발을 다른 발 위에 올린다.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히는 방법, 예, 가서 한번 다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있죠. 예. 문제 3번에서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일으키는 방법으로 적합한 것은 1. 양쪽 다리를 쭉 편다. 2. 두 다리를 침대 밑으로 떨어뜨린다. 3.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불편한 쪽에 선다. 4. 먼저 건강한 쪽으로 돌아눕게 한다. 5. 건강한 손으로 요양보호사의 목을 감싸 안는다. 정답 적으시고, 자, 문제 4번. 장기간 침상 생활을 하고 있는 대상자의 관절 강직이나 변형을 예방하기 위해 옳은 방법은 1. 등 마사지. 2. 체위 변경. 3. 억제대 적용. 4. 공기침료 사용. 5. 탄력 스타킹 착용. 자, 정답을 적어주시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예.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일으키는 방법으로 적합한 것은 일단 요양보호사가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와서 서야 되죠. 1번에 양쪽 다리를 쭉 펴면 안 되죠. 예. 세우던가 아니면 반대쪽 다리를 올려주던가. 그리고 두 다리 침대 벌써 떨어뜨리면 틀리고, 자,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어디에 서요? 건강한 쪽에 서야죠. 자, 문제 4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체위 변경입니다. 문제 5번. 와상 대상자가 호흡곤란이 나타날 때 취해 주어야 하는 기본 체위는 1. 보기, 2. 우측이, 3. 좌측이, 4. 앙화이, 5. 반자이. 정답 적어주시고. 문제 6번. 요양보호사가 앞에서 보조할 때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대상자는 침대에 가볍게 걸터 앉아 발을 무릎보다 살짝 안쪽으로 옮겨준다. 2.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된 쪽 무릎 옆쪽에 대고 지지하여 준다. 3. 양손은 허리를 잡아 지지하고 대상자의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천천히 일으켜 세운다. 4. 요양보호사의 어깨로 대상자의 가슴을 지지하여 상체를 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5. 대상자가 완전하게 양 무릎을 펴고 선 자세를 취하면 균형을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잡아준다. 자, 정답을 적으시고 뒤로 넘어가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의 정답은 호흡이 곤란하다 그러면 반자이죠. 5번입니다. 자, 6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예,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선생님들 1, 3, 4, 5는 맞는 것이니까 잘 읽어보시고 2번에 틀린 쪽이 어디입니까? 무릎 옆쪽이 아니고 앞쪽이라고 했어요. 자, 휠체어 이동 돕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이동을 통해서 생활 범위가 확대되겠죠. 그리고 근골격계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내가 휠체어를 타고 이동을 하면 근육도 활발해지고 골격계도 기능이 강화할 수 있었고, 또 인지 및 신체 기능을 유지한다 그랬는데, 인지는 내가 휠체어로 이동하면 어디로 갈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 자체가 인지고, 또 내가 몸을 움직이니까 신체 기능을 유지한다. 그리고 이제 혼자 갈 수도 있으니까 혼자 쓸 수도 있고, 그러면 자립심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지 및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심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의사항은 휠체어를 선택할 때 우리가 불편하지 않도록 대상자 몸집이나 체형에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바퀴에 잠금 장치가 잘 되는지, 핸들, 팔걸이, 발 받침대 등이 모두 안정적으로 부착되어 있고 작동이 잘 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또 중요한 거, 타이어의 공기압이 적정해야 운전하기가 좋습니다. 편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비관이나 유치 도뇨관이나 투부, 드레싱, 부목 등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선이 당겨지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움직이지 않을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 잠금 장치를 잠금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예. 하반신 마비 및 스스로 자세를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그 휠체어 탔을 때 욕창 방지 방석을 사용하고 한두 시간마다 어떻게 자세를 바꿔줍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휴식 없이 움직일 때는 3시간 이상 휠체어에 앉혀두면 안 됩니다. 힘들어서. 예, 대상자가 휠체어에 있는 동안에는 항상 곁에 있어야 합니다. 자, 휠체어 구조에 대해서는 선생님들 교재를 보고 한번 살펴보시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림을 보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올바른 휠체어 사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휠체어 펴기와 휠체어 접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휠체어 펴기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 무조건 뭐 한다 그랬어요? 잠금 장치를 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 팔걸이를 접습니다. 세 번째 시트를 눌러서 펴니다. 예, 두 번째 팔걸이 접는 게 아니라 팔걸이를 펴야죠. 펼치니까. 예, 그래서 앞에 보면 잠금 장치를 잠그고, 자, 팔걸이를 펼치고 시트를 눌러서 편다. 그래서 팔씨는 펴기입니다. 휠체어 접기에서 첫 번째 잠금 장치 잠그고요. 발 받침대를 올립니다. 시트를 들어 올립니다. 팔걸이를 접습니다. 여기에서 첫 글자 발, 시, 팔. 네, 잠발, 시팔 머리에 넣어주고, 네, 시험을 문제 풀 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휠체어에서 올바른 자세가 있는데 얼굴은 앞쪽을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몸통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똑바로 기울어지지 않게 잘 앉아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의자 깊숙이 앉고 등받이가 있어서 몸이 밀착되어야 합니다. 발 받침대에 발이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휠체어 상황별 조작법이 있습니다. 네, 휠체어를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 이럴 때는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나 복도 이렇게 틈새에 작은 바퀴 같은데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도로 턱이나 문턱을 오를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도로 턱이나 문턱을 오를 때는 양팔에 힘을 주고 휠체어 뒤쪽을 발로 살짝 눌러 조심스럽게 휠체어를 뒤쪽으로 기울인 다음에, 중요한 거 앞바퀴를 들어 올려서 도로턱이나 문턱을 올라갑니다. 예. 앞바퀴를 들어 올린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갔으니까 내려와야 되겠죠. 도로턱이나 문턱을 내려갈 때를 보겠습니다. 내려갈 때는 아까랑 똑같이 하고 앞바퀴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뒤로 천천히 이동하면서 앞바퀴를 조심히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서가 어디에 있어요? 뒤로 해서 와야 되겠죠? 네. 오르막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오르막길을 갈 때, 그럴 때는 요양보호사 자세를 가급적이면 낮추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힘이 좀 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리에 힘을 주어서
휠체어에서 밀고 올라가는데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많이 나가는 대상자나 경사가 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지그재그로 밀고 올라갑니다. 예, 올라갈 때, 오르막길 올라갈 때. 그러면 올라갔으면 내려와야 되잖아. 내려오는 거는 내려막길이라고 합니다. 내리막길. 자, 내리막길에서는 몸으로 휠체어를 지지하면서 고개를 뒤로 돌려 방향을 살핍니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가 뒤로 해서 뒷걸음으로 내려오는 거죠. 네, 방향을 확인하면서 뒷걸음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체중이 많거나 이렇게 나간 대상자이거나 경사가 큰 경우에 지그재그입니다. 그래서 오르막을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는 지그재그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리고 내려올 때 요양보호사가 뒷걸음으로 내려온다. 그러니까 휠체어가 위에 있고 요양보호사가 아래에 있는 거죠. 이렇게 잘 봐두시고요. 또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이때도 앞바퀴를 살짝 들어 올립니다. 그런 다음에 휠체어를 약간 들어서 앞바퀴가 지면에 닿으면 들어야 될 이유가 그 대상자가 진동을 많이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네 바퀴를 다 가면 대상자가 진동을 너무 많이 느끼니까 앞바퀴를 들어줍니다. 어쨌든 앞바퀴를 들어주는 것은 울퉁불퉁 도로턱 갈 때, 도로턱이나 문턱을 갈 때 이렇게 티거자가 있죠. 턱턱 할 때는 앞바퀴를 든다. 준비는 휠체어 쿠션 또 무릎 덮개가 있겠죠. 사전에 제공 목적과 효과를 알려서 협조로 동의를 구하고 방법은 바닥에서 휠체어로 이동할 경우가 있습니다. 바닥에서 휠체어로 이동할 경우 휠체어를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비스듬히 놓습니다. 바퀴를 고정하고 발 받침대를 접습니다. 그리고 휠체어가 뒤집히지 않도록 앞바퀴 정렬을 잘해야 됩니다.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누가? 요양보호사가. 어디쯤이냐면 어깨와 허리 중간 자리쯤, 대상자의 어깨와 허리 중간쯤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고, 너무 또 밀착하면 몸을 돌릴 공간이 없으므로 공간을 주기 바라고, 휠체어로 옮겨 앉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마비된 손을 잡아서 배 위에 모아줍니다. 네, 건강한 발을 마비된 발 아래로 넣어서 발목을 포개줍니다. 건강한 발을 마비된 발 아래에 넣어서 발목을 포개줍니다. 어깨와 허벅지에 손을 얹고 건강한 쪽으로 몸을 돌려 굽힙니다. 무릎을 구부립니다. 한 손은 머리 아래를 받치고 다른 손은 등 뒤를 지지합니다. 예, 머리 아래 등 뒤. 구에 맞춰서 대상자를 일으켜서 앉힙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앉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앉혔는데 옆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건강한 손으로 바닥을 지지하게 합니다. 대상자한테. 대상자 건강한 손으로 앉았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바닥을 지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상체에 손을 댄 채 마비된 다리를 펼쳐서 바르게 앉힙니다. 자세가 안정적인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고 몸을 앞으로 숙입니다. 예. 손을 내밀고 이때 허리와 어깨를 지지해 줍니다. 허리와 어깨를 잡아줍니다. 손에 힘을 주고 무릎을 펴면서 손에 힘을 주고 무릎을 펴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이때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아서 균형을 유지합니다. 예, 건강한 손으로 그 휠체어 팔걸이를 잡고 힘을 주고 무릎을 펴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다리를 완전히 펴고 바르게 서도록 도와줍니다. 대상자의 다리를 지지하고 건강한 다리를 축으로 삼아서 몸을 돌려서 천천히 휠체어에 앉힙니다.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붙잡게 하고 스스로 휠체어 안쪽 깊숙이 앉도록 유도합니다. 발 받침대를 내리고 발을 올려준 후 다리가 뒤로 빠지지 않게 다리 받침을 채워줍니다. 자세가 안정적인지 확인합니다. 네,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자 우리가
대상자를 바닥에서 이렇게 앉혔습니다. 이렇게 앉히고 휠체어에 이제 옮겨 앉으려고 하는데 요양보호사가 마비된 쪽에 서서 그 어깨와 허리를 받쳐줍니다. 네. 어깨와 허리를 받쳐주면 대상자는 건강한 팔로 짚고 엉덩이를 들어서 허리를 펴니다. 예, 허리를 펴고 그런 다음에 건강한 쪽 무릎을 세우게 합니다. 천천히 이렇게 세워서 휠체어에 앉힙니다. 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휠체어에서 다시 바닥으로 이동하기입니다. 대상자에게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휠체어에 잠금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로 올려 발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마비된 쪽 옆에서 어깨와 몸통을 지지해 줍니다. 대상자는 건강한 쪽 팔을 뻗어서 바닥을 짚고, 예, 이게 그림에 보시면 건강한 팔로 바닥을 짚고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는 마비된 쪽에 서서 어깨와 몸통을 지지해 줍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건강한 쪽 다리에 힘을 주어서 바닥으로 내려앉게 하고 대상자가 이동하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상체를 지지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려가다가 앞으로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합니다.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서 내려앉게 합니다. 자,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하기입니다. 침대에서 휠체어로. 자, 휠체어를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비스듬히 놓습니다. 역시 바퀴를 고정하고 발 받침대를 접습니다.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앉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침대에 걸터 앉았을 때 발이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침대 높이를 조절해 줍니다. 이동할 적에 침대 난간을 내리고 대상자의 건강한 손으로 마비된 팔을 잡아서 베이에 모아주고 무릎을 약간 세우게 합니다. 요양보호사의 한 손은 어깨 아래에, 다른 한 손은 허리 아래에 집어넣습니다. 구호에 맞춰서 일으킵니다. 그리고 상체를 지지한 채로 무릎 밑에 손을 넣습니다. 몸을 돌려서 다리를 침대 아래로 내립니다. 주의할 때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어깨에서 손을 떼면 안 됩니다. 대상자의 건강한 손으로 침대 바닥을 지지하도록 하고 이때 발 간격을 충분히 벌리고 자세가 안정적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발이 붙었으면 불안정하잖아요. 그렇다 또 마비가 된 발은 지지해줘야 됩니다. 요양보호사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실내화를 신기고 양발이 안정적으로 바닥을 딛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리 사이에 요양보호사의 발을 집어넣고 바지 뒷춤을 잡고 구에 맞춰서 일어섭니다. 건강한 다리를 축으로 삼아서 휠체어 쪽으로 몸을 돌립니다. 천천히 휠체어에 앉힙니다. 양팔을 앞으로 모으도록 유도하고 요양보호사는 휠체어 뒤쪽에 서서 겨드랑이 밑으로 두 손을 넣어서 손목을 단단히 고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대상자의 허리를 약간 숙이게 한 뒤에 구호에 맞춰서 몸을 끌어올려 깊숙이 휠체어 안쪽으로 당겨 앉힙니다. 이 말입니다. 발 받침대를 내리고 발을 올려준다. 그리고 다리가 뒤로 빠지지 않도록 항상 다리 받침을 채웁니다. 자세가 안정적인지 확인합니다. 자, 올바른 예에서 건강한 쪽 팔을 그 반대쪽에 있는 그 팔걸이를 작게 하고 건강한 손으로 팔걸이 작게 해줘야지. 그리고 마비된 쪽 다리를 요양보호사가 지지해준다. 그리고 몸을 회전시켜서 휠체어 앉히는데 지금처럼 이쪽에 마비된 쪽에다가 그 휠체어를 대주면 잘못된 잘못돼서 대상자가 쓰러질 수가 있죠. 자,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하기입니다.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하기. 이때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하는 거 반대로 수행하면 되는데요. 중요한 게 이제 한 사람이 대상자를 이동할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 그랬을 때 대상자의 건강한 쪽이 침대와 평행이 되도록 또는 30에서 45도 비스듬히 휠체어를 두고 잠금장치를 잠궈야 되겠죠.
그리고 발 받침대를 올린 다음 마주 서서 대상자의 발을 바닥에 붙이고 둔부를 휠체어 의자 앞쪽으로 이동시킵니다. 둔부를 약간 이제 지금 보면 휠체어 깊숙이 앉아 있잖아요. 깊숙이 앉아 있는데 엉덩이를 휠체어 앞쪽으로 좀 빼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불편한 쪽 무릎을 눌러서 일으켜 세웁니다. 지금 그림에 보듯이 이렇게 방향을 바꾸어서 건강한 쪽 손으로 침대를 잡고 무릎을 구부려 침대에 걸터 앉게 합니다. 그리고 앉힌 다음에 안전한지 확인합니다. 예, 무릎과 등을 지지해주고 요양보호사가 무릎을 눌러서 일으켜 세웁니다. 그런 다음에 건강한 다리를 이용하고 건강한 팔을 그 침대를 지지해서 옮겨 앉습니다. 이때도 마비된 쪽을 침대에 대주면 대상자가 불안정해서 넘어지죠. 자, 두 사람이 대상자를 이동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대상자가 전혀 협조를 할 수 없는 경우죠. 그랬을 때 대상자에게 휠체어에서 침상으로 이동하는 동작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침상과 평해지도록 휠체어를 붙입니다. 그리고 잠금 장치를 잠급니다. 이때는 두 사람이 할 때는 평행하도록 해서 휠체어를 붙여준다. 알아두시고 또 키가 크고 힘센 사람이 대상자 뒤쪽에 서고 또 한 사람은 대상자 다리 쪽에 섭니다. 예, 그림에 보시다시피 대상자의 가슴 앞에 두 팔을 모으게 하고 뒤쪽에 있는 사람이 대상자의 겨드랑이 아래로 팔을 집어넣어서 대상자의 팔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붙듭니다. 이렇게 여기. 예, 그리고 다리 쪽에 있는 사람은 한 손을 대상자의 종아리 다리 아래에 또 다른 한 손은 대퇴 아래에 집어넣어서 올바른 신체 정렬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 둘, 셋 구령에 맞춰서 함께 들어서 옮깁니다. 휠체어에서 이동 변기로 하는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에게 이동 변기로 이동하는 동작에 대해서 설명하고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그고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이동 변기를 휠체어와 약 30에서 45도 비스듬히 놓습니다. 그리고 휠체어에 발 받침대를 올리고 발을 바닥에 내려놓아서 대상자의 발이 바닥을 지지하게 합니다. 요양보호사의 무릎은 대상자의 앞에 서서 대상자의 무릎과 허리를 지지합니다. 예, 대상자의 건강한 쪽 손으로 변기의 먼 쪽, 변기에 여기 그림에서 먼 쪽에 손잡이를 잡게 합니다. 그래야지 대상자가 엉덩이를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지잖아요. 예, 먼 쪽을 잡습니다. 대상자를 일으킨 다음에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게 하여 엉덩이를 이동시켜 앉게 합니다. 자,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이동하기입니다.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이동하기. 대상자에게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이동하는 동작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동차의 뒷문을 열고 휠체어를 자동차에 평행하게 놓거나 비스듬하게 놓습니다. 그리고 이때 요양보호사는 본인이 안전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줍니다. 휠체어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올린 후에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을 지지하도록 내려놓습니다. 요양보호사의 무릎을 대상자의 마비된 쪽 무릎에 대어서 지지해 줍니다. 그리고 대상자에게 건강한 쪽 손으로 자동차 손잡이를 잡게 하고 허리를 살짝 굽혀서 두 발을 중심축으로 하여서 대상자를 일으킨 다음에 대상자의 엉덩이부터 자동차 시트에 앉힙니다. 자, 엉덩이부터 자동차 시트에 앉힙니다. 대상자의 다리를 그리고 한쪽씩 올려놓고 대상자의 엉덩이 또는 상체를 좌우로 이동시켜서 자동차 시트 깊숙이 앉힙니다. 안전벨트를 채우고 휠체어를 접어서 자동차 트렁크에 싣습니다.
이럴 때 대상자와 동성하는 경우 반드시 대상자 옆에 앉아서 도와줍니다. 자동차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입니다. 자, 대상자에게 자동차에서 휠체어로 이동하는 동작에 대해서 설명하고 휠체어를 안전하게 놓을 수 있도록 충분한 주차 공간을 두고 주차합니다. 휠체어를 트렁크에서 꺼내어 펼친 후에 대상자가 있는 문으로 다가가서 자동차와 평행하거나 조금 비스듬하게 놓습니다.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그고 자동차 문을 열어 안전벨트를 풉니다. 내려야 되니까 한쪽 팔로 대상자의 어깨를 지지하면서 대상자의 이때는 다리부터 밖으로 나옵니다. 다리부터. 예. 그리고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을 지지하게 하고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된 쪽 무릎에 대어서 지지하면서 일으켜 세워서 휠체어에 돌려 앉힙니다. 자, 지금 보면 자동차에서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옮겨 앉을 때 뭐부터 들어간다? 엉덩이부터 들어간다. 이 그림은, 이 사진은 내리는 겁니다. 자동차에서 휠체어로 옮겨 앉는 거니까 다리부터 나옵니다. 내릴 때는 다리, 탈 때는 엉덩이. 자,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문제 1번. 휠체어를 접는 올바른 순서는 가, 발 받침대를 올린다. 나, 팔걸이를 잡아 접는다. 다, 휠체어 시트를 들어 올린다. 라, 휠체어 잠금 장치로 잠금다. 자, 1번 가, 라, 다, 나. 2번 가, 라, 나, 다. 3번 라, 가, 다, 나. 4번 라, 가, 나, 다. 5번 라, 다, 가, 나. 예. 몇 번일까요? 예, 적어 두시고. 문제 2번. 휠체어에 태우고 언덕 위에서 아래로 이동시킬 때 옳은 방법은 1. 휠체어 앞쪽이 언덕 아래로 향하게 하고 휠체어 옆에서 보조한다. 2. 휠체어 앞쪽이 언덕 아래로 향하게 하고 휠체어 뒤에서 보조한다. 3. 휠체어 앞쪽이 언덕 아래로 향하게 하고 휠체어 앞에서 보조한다. 4. 휠체어 앞쪽이 언덕 위로 향하게 하고 휠체어 옆에서 보조한다. 5. 휠체어 앞쪽이 언덕 위로 향하게 휠체어 뒤에서 뒷걸음으로 내려간다. 네, 정답 적으시고 자, 뒤에 가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에 자, 처음에 잠금 장치를 잠궈야 되겠죠. 잠, 발, 가가 있네요. 시, 다에 있네요. 팔걸이, 예, 나에 있네요. 예. 보시고, 문제 2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휠체어의 대상자를 태우고 언덕 위에서 다시 아래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휠체어 앞쪽이 언덕 위로 향하고 휠체어 뒤에서 요양보호사가 휠체어 뒤에서 뒷걸음으로 뒤를 돌아보면서 내려와야 되겠죠. 안전하게. 5번 정답입니다. 자, 문제 3번. 휠체어로 울퉁불퉁한 길을 이동할 때 앞바퀴를 들어 올리고 뒷바퀴만으로 이동하는 이유는 1. 힘이 덜 들게 하기 위하여 2. 앞바퀴가 빠질 우려가 있으므로 3. 휠체어를 자유롭게 다루기 위하여 4. 대상자가 진동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5. 대상자의 무게중심을 높이기 위하여 네, 정답 적으시고 자, 문제 4번 다음 중 휠체어의 이동 경로 중 맞는 것은 1. 오르막길 지그재그 2. 문턱 뒷바퀴 들고 3. 내리막길 앞바퀴 들고 4.
울퉁불퉁 뒷바퀴 들고 5. 오르막길 뒤로. 예, 정답 적어보시고 자 뒤로 가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은 정답이 4번입니다. 우리가 앞바퀴를 드는 것은 대상자가 진동을 덜 느끼고 편안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문제 4번은 다음 중 휠체어의 이동 경로 중 맞는 것은 그랬어요. 자, 오르막길 지그재그 맞죠? 1번. 정답이 1번. 문턱은 앞바퀴를 들고 내리막길 지그재그 울퉁불퉁 앞바퀴 티것이니까 오르막길 지그재그. 예. 문제 5번. 편마비 대상자를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대상자가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를 잡게 한다. 나. 이동 방법을 설명하고 휠체어 잠금 장치를 잠근다. 다. 대상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게 한다. 라. 대상자가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일어나게 하여 휠체어에 앉힌다. 1번. 가, 다, 라, 나. 2번. 가, 라, 나, 다. 3번. 나, 가, 다, 라. 4번. 나, 라, 다, 가. 5번. 다, 가, 라, 나. 자, 조금 더 읽어보고 싶으면 스마트폰 화면을 손으로 터치하고 있으면 넘어가지 않습니다. 네. 문제 6번. 두 다리를 편 상태로 대상자를 똑바로 앉히면 손상될 수 있는 뼈는 1. 무릎뼈 2. 엉덩뼈 3. 허리뼈 4. 넙다리뼈 5. 종아리뼈. 네, 정답을 적으시고 뒤에 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3번 볼까요? 첫 번째, 잠금 장치를 잠근다. 두 번째, 휠체어,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를 잡게 한다. 세 번째, 대상자가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게 한다. 네 번째, 휠체어에 앉힌다. 네, 3번. 6번의 정답은 두 다리를 딱 편 상태로 그대로 똑바로 앉히면 어디가 손상되냐면 넙다리죠. 넙다리. 넙다리가 손상됩니다. 문제 7번.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근력 운동의 효과는 1. 부종을 예방한다. 2. 낙상을 예방한다. 3. 목 통증을 예방한다. 4. 호흡 부전을 예방한다. 5. 관절 변형을 예방한다. 정답 적으시고 문제 8번. 휠체어에 앉아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자동차에 태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는다. 나. 다리를 한쪽씩 올려놓은 후 시트 깊숙이 앉게 한다. 다. 자동차 시트에 엉덩이부터 앉힌다. 라. 마비척 무릎을 지지해주며 일으킨다. 마. 양쪽 발이 바닥을 지지할 수 있도록 내려놓는다. 자, 1번은 가, 마, 라, 다, 나. 2번은 가, 나, 라, 마, 다. 3번 가, 나, 마, 다, 라. 4번 가, 다, 라, 나, 마. 5번 가, 다, 마, 나, 라. 예. 순서 잘 종이에 적어서 해보시든지 아니면 화면을 터치해서 쭉 다시 한번 읽어보고 정답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정답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낙상. 네, 허리를 강화시켜서 보행을 돕는데 좋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휴대용 변기나 기저귀 케어할 때 엉덩이 드는 들어 올리는 근력의 운동의 효과입니다. 그것도 낙상 예방에 네, 좋습니다. 자, 8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네. 편마비 대상자 자동차에 태우는 순서 일단 휠체어를 자동차 앞에 평행하게 비스듬히 갖다 놔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는 양쪽 발이 대상자가 양쪽 발이 바닥에 지지할 수 있도록 내려놔야 되겠고 네. 그 다음 마비척 무릎을 지지해서 이렇게 세워줘야 되겠죠. 그 다음 엉덩이부터 자동차 시트에 앉혀야겠죠. 다리를 한쪽씩 올려서 시트 깊숙이 앉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1번입니다. 정답은. 자,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모르는 거 있으면 다시 찾아가서 공부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표준 교재는 많이 듣는 게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